자, 붕괴는 반드시 간접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90만 원 나왔죠.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9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 90만 원. 이렇게 붕괴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붕괴는 나중에 자동으로 됩니다. 나중에 자동으로 됩니다. 자, 직접법은 이론상 존재하는 거다. 자, 요런 식으로 상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정액법이라 합니다. 정액법.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는 안 구하겠죠. 요런 식으로는 안 구할 겁니다. 공식이 있어. 그 공식이 내용윤수분의 치드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잔존가액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 맨 위에 있죠. 113페이지 맨 위에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밑줄 쫙 꺼놓고요. 기억의 정액법 밑줄 긋고, 자, 그 밑에 공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공식이나 이 공식은 같은 거죠. 그죠? 그 공식이나 이 공식은 같은 겁니다. 자, 내용윤수분의 치도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외울 때 이렇게 많이 외웠죠. 자, 내용윤수 내 치맛자락 이래가지고 많이 외웠습니다. 내 치맛자락. 내용윤수분의 치도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내 치맛자락. 그래서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 내용윤수 치도원가 잔존가치 요 세 가지를 또 뭐라고 부르느냐? 감가상각 3요소 이렇게 부릅니다. 감가상각 3요소. 자, 그러면 내용윤수 몇 년? 아까 10년이라 했죠? 10년. 치도원가 얼마? 1000만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100만원. 이러면 얼마? 90만원 나왔죠. 자, 90만원. 붕괴하시오. 무조건 무슨 법? 간접법. 감가상각비 9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90만원. 이렇게 붕괴는 사실상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붕괴가 딱 정해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얘를 정액법이라 부르거든. 왜? 이 정액법이라는 뜻은 일정한 금액법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올해 90만원 구했죠? 내년에도 90만원 구하는 거야. 감가상각비 9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90만원.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감가상각비 9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90만원. 똑같은 금액을 상각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부른다? 정액법이다. 일정한 금액법. 내용윤수분의 치도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전산회계에서는 자동입니다. 알죠? 한번 딱 등록하면 상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예, 붕괴도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 자, 정액법 말고 무슨 법이 있느냐? 정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정률법은 치도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액 곱하기 정률. 자, 여기서 정률법은 이 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뭐 치도원가와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이런 것들을 비례해서 루트를 씌워서 저 금액을 구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신경 안 써도 돼. 정률은 항상 출제가 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률 연 20% 이래 보겠습니다. 정률 연 20%로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기. 자, 정액법은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왜? 한 번 구하면 계속 똑같은 금액이죠. 그래서 정액법이거든. 근데 정률법은 처음에 많이 상각을 하고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일명 뭐라고 부르느냐? 체감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명 체감법. 처음에 많이 하고 점점 작아진다. 자, 처음에 치도원가 얼마? 1000만원이죠. 1000만원 마이너스 처음에는 감가상각누계가 없죠. 곱하기 20%. 계산하면 얼마? 200만원이죠.
200만 원. 자, 200만 원. 분개하시오. 감가상각비 2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처음에 200만 원 구했습니다. 두 번째 볼까? 자, 두 번째 보세요. 2기 때. 자, 10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아까 200만 원 했죠? 200만 원. 이거 빼는 거야. 빼면 얼마? 800이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뭐라고 부른다? 미상각잔액.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미상각잔액이라고 되어 있죠. 책에는 미상각잔액 곱하기 정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요 800만 원이 미상각잔액이잖아. 그 800만 원에 곱하기 20% 계산하면 160만 원 나옵니다. 좀 작아졌죠? 체감되죠. 체감. 그럼 분개하시오. 감가상각비 16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60만 원. 한 번 더 해볼까? 3기 때. 자, 치도원가 1000만 원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160만 원 또 누계됐죠. 360. 여기다가 20%가 되겠습니다. 640이죠. 그럼 128만 원. 또 작아졌죠. 자, 정해법과 정률법의 차이점입니다. 정해법은 한 번 90만 원 구했다 계속 똑같은 금액을 생각한다. 정해법. 정률법은 처음에 많이 하고 점점 작아진다. 체감한다. 이걸 두고 우리는 정률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 자, 정해법과 정률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책에는 없지만 자, 정해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사실은 감가상각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실무에서 쓰는 건 얘 2가지밖에 없다. 알았죠? 왜냐? 얘 2가지는 상각을 너무 많이 해. 처음에. 연수학계법 같은 경우에는 거진 절반을 처음에 상각해버립니다. 1000만 원이죠? 첫 해 보통 한 500만 원 상각해버려요. 그럼 국가가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지 말고 상각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정해법, 정률법 2가지 방법이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감가상각 등록하는 게 있거든. 그 등록하는데 그 무슨 법 할래? 클릭을 해버리면 선택하는 게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정해법과 정률법 2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쓰는 것은 저 2가지다. 그러나 상각 방법은 4가지가 있더라. 자, 여기 바로 감가상각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감가상각의 이 개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사죠. 예를 들어 자동차를 뭐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 그럼 이제부터 어쩌합니까? 할부 나가고 유지비 나가고 난리죠. 그죠? 난립니다. 카푸어 되죠. 카푸어. 자, 그런데 회사에서 기업에서 자동차를 샀어.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10년이다. 5년이다. 5년으로 하자. 1, 2, 3, 4, 5년이다. 그러면 이거 나누기 5년이래 가지고 400이죠. 1년에 400만 원씩 1년에 400만 원씩 나누기 5에서 1년에 400만 원씩 1년에 400만 원씩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여기 바로 감가상각의 개념입니다. 감가상각. 그 기업은 자동차를 사면 비용으로 뜰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유지비 비용으로 다 뜰 수 있죠. 여기 바로 감가상각의 개념인데 이런 112페이지에 보면은 감가상각의 의의 되죠. 맨 밑에 시간의 경감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감가라 한다.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유형자산의 사용기간 동안 이렇게 돼 있죠. 사용기간, 그 기간이죠. 기간 동그라미 치고 기간, 사용기간, 기간 동그라미 치고 비용으로 배분하는 배분 동그라미 치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기간 배분, 그 기간 배분이 요거죠. 얘가 감가상각이다. 알죠? 감가상각이란 그 내용연수 기간 동안 배분하는 거다. 이게 바로 감가상각의 개념이 됩니다. 됐나요? 기간 배분. 자, 됐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먼저 할까요? 114페이지. 자, 114페이지 보면 유형자산의 처분 있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이거 분개 안 했죠? 어저께 했었으면 됐었는데. 자, 처분에 대해서. 유형자산이 범위도 넓고 나올 만한 시험 문제에 출제될 만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처분도 중요한 거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기계 치도원가 100만원 100만원을 80만원에 현금 매각하다. 자, 그러면 이거 분개하면 대변에 기계장치 치도원가 100만원이죠. 80만원에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 80만원. 차변 작죠? 20만원. 뭐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자, 요거는 사실 기초 때 이래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방금 우리가 뭘 배웠느냐? 감가상각 누계획을 배웠죠. 여기다가 감가상각 누계획을 갖다 붙입니다. 감가상각 누계획 30만원 요거를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보면 치도원가가 100만원을 80만원에 처분했는데 감가상각 누계획이 30만원 있었다 이래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재무상태표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볼까요? 우리 재무상태표 만들어 봤죠? 재무상태표 FP Financial Position 재무상태표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 치도원가 100만원.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획 이렇게 표시되죠.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빼는 거야. 얼마? 70 요렇게 표시됩니다. 대손 충당금도 저렇게 표시되어 있죠. 감가상각 누계획이 원래 대변이잖아. 대변인데 대변에 가는 게 아니라 차변에 해당하는 자산 밑에 딱 달라붙죠. 그래서 코드 번호도 플러스 1이었잖아. 그지? 그죠? 자, 그래서 얘들을 평가 계정이다 라고 불렀죠. 그죠? 평가 계정이다 이랬는데 더 정확한 설명은 뭐냐?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해당 자산 밑에 붙어서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직접 차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도 그렇고 감가상각 누계획도 얘들은 평가 계정인데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자, 이 100만 원은 우리가 취득원가를 말하고요. 요 70만 원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장부가액, 장부가치, 장부가액 이렇게 부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취득원가가 100만 원인데 감가가 30만 원 돼 있죠. 감가. 30만 원의 가치가 감가돼 있잖아. 감가. 가치 떨어졌죠. 그럼 이건 얼마짜리야? 70만 원짜리잖아. 그래서 장부가치 70만 원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요로 된 상태에서 다시 저 기계장치를 새로 매각 처분해 봅니다. 순서대로 해야 돼. 첫 번째, 대변의 기계장치 100만 원. 자, 여기서 요 기계를 처분합니다. 자, 기계를 딱 처분하면은 요 기계 밑에 딱 달라붙어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얘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정리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 다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야. 기계를 처분하면 얘도 정리해야 되지만 얘도 정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기계는 이렇게 보내면 되죠. 대변으로. 그럼 누계액은 어떻게 해? 누계액은 대변에 있잖아. 어디로 보내? 차변에 보내.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두 번째. 얼마? 30. 세 번째, 돈 받고. 1, 2, 3. 이제 어디가 작아? 대변 작죠. 대변. 4, 유형자산, 처분이 얼마? 10만 원. 이러면 왜 처분이익인가요? 왜 처분이익인가요? 이래 되는 거예요. 왜? 100만 원을 80만 원에 처분했는데 20만 원 손해봤지. 그런데 왜 처분이익이 나오느냐? 아니죠. 취득원가가 100만 원이죠. 감가가 30만 원 됐잖아. 그럼 이거는 얼마짜리죠? 70만 원짜리예요. 70만 원짜리입니다. 70만 원짜리를 80만 원에 매각했죠. 그러면 뭐야? 10만 원 이익 받지. 이게 처분이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분계가 복잡하다 보니 내가 뭐라고 붙이느냐? 이 분계의 이름을 1, 2, 3, 4 분계. 틀이 딱 정해져가 있죠. 1, 2, 3 딱 틀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차변이 작을 수도 있고 대변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알죠? 1, 2, 3. 감가상각 누계액 때문에 그래요. 감가상각 누계액 때문에 1, 2, 3, 4. 1, 2, 3, 4 분계. 자, 113페이지 보면은 그게 맨 밑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시험에 잘 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은 뭐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합니다. 자산의 가치가 증가할 만한 지출. 우리가 어떤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면 나중에 뭐 수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 추가로 지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지출되는 성격이 알죠?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눕니다. 근데 그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할 만한,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뭐 금액도 크고, 근데 수익적 지출은 뭐냐? 현상 유지 보수, 현상 유지 혹은 보수 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똑같이 현금으로 지출했다. 대변의 현금.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무엇으로 잡아야 되고 수익적 지출은 무엇으로 잡느냐? 자,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다 했죠. 이건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자산 처리. 예를 들어서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로 잡는 거죠. 건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할 만하다.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 잡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요? 비용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처리해라, 자본적 지출해라 같은 말입니다. 비용 처리해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같은 말입니다. 이런 교재 볼까요? 교재 113페이지. 자, 1번에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 돼 있죠? 밑줄 쭉 꺼놓고요.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 사용하기 전에 운전비, 수선비 등의 지출을 하는 경우와 그 지출을 인해서 자, 유형자산의 밑줄 보세요. 유형자산의 가치가 증가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내용연수가 증가 밑줄. 내용연수가 증가된다는 것은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야.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개량, 증축 등 밑줄 꺼놓으세요. 개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좋게 바뀐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름 보일러인데 도시가스로 바뀐다. 이런 건 개량이죠. 그죠? 유지비가 확 떨어지죠. 그죠? 기름 보일러보다 도시가스가 유지비가 적게 들죠. 그러니까 이런 게 주로 개량이라고 하는 거죠. 증축, 5층짜리 건물을 6층으로 올렸다. 뭐 이런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이런 것 전부 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수익적 지출은 뭐냐? 그 밑에 밑줄 보세요. 중간에 있죠. 원상 회복이나 능률의 현상 유지 밑줄. 그러니까 유지야 유지. 현상 유지 보수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뭐 어떤 것들이 있겠다? 뭐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인트 칠했다. 그죠? 도색. 그다음에 방수 페인트 옥상에 그죠? 칠했다. 그다음에 유리창 깨진 거 갈아 끼웠다. 형광등 갈아 끼웠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은 현상 유지 보수. 그런 것들은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